산에서 구조된 우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신속한 처치 덕분에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병실에는 은호와 우진 단둘만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침대에 누운 우진과 옆에 앉은 은호가 보입니다. 은호는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눈가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진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우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미안하긴.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자. 하지만 우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야, 나 간이식 안 받을 거야. 은호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뭐? 우진아, 무슨 소리야? 내 간은 받지 않겠어. 절대로. 우진아, 그럼 어떡해? 너 없으면 난. 우진이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합니다. 은호야, 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우진은 고개를 돌립니다. 은호에게 더 이상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성애 때문이 아니야. 내 친구 우진이를 살리는 거야. 이제 우진이가 내 쌍둥이 오빠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봐. 무조건 살려야 해. 같은 시각 병실 밖 복도에서는 고성이가 의사와 긴박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부인 한우진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초조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 이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공여자를 설득 중이에요. 서둘러 주십시오. 의사가 사라지자 고성희는 병실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세게 움켜줍니다. 3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성재는 친구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은호의 상황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무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성재가 묻습니다. 지역아, 은호 상황 어때? 지역이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최악이야. 침모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뭐라고 했대? 지역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했대. 가암만 떼주면. 성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집니다. 100억? 성재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부분에. 성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성재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 쓰레기 부부 정체를 좀 흘려야겠어. 성재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성재가 지역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조사해 볼게. 뭔가 이상해. 성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우진아, 내가 뭐라고 해도 난 널 살릴 거야. 고성애 때문이 아니야. 내 친구, 내 쌍둥이 오빠를 살리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성재는 사무실에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전화 너머로 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배,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성재가 놀라며 묻습니다. 은호 후배 어디 아파요? 아니요. 제 쌍둥이 오빠가 지금 많이 아파서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호 후배 무슨 병원이에요? 내가 갈게요. 아니에요. 선배 괜찮아요. 은호 후배, 나 지금 퇴근하는데 잠깐만 들를게요. 성재는 전화를 끊고 수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빈아. 전화 너머로 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몇 시에 볼까? 그게
미안한데 오늘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 침묵이 흐릅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왜? 수빈아, 급한 일이 생겨서. 요즘 오빠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성재가 말을 아끼며 대답합니다. 미안. 나중에 얘기할게. 수빈이 토라지며 말합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성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성재는 멀리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화면에는 병실 앞에서 의사와 이야기하는 고성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우진이 있습니다. 성재의 눈이 커집니다. 우진이? 우진이가 왜 병원에? 분명 해외 유학 중이라고. 성재는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은호가 병실에서 나와 고성희에게 다가갑니다. 고성희가 은호의 어깨를 잡으며 뭔가 이야기합니다. 성재는 숨이 막힙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은호 친모? 그럼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은호 친엄마라고. 성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숨겼구나. 은호 찾은 것도 100억 건물도 전부. 성재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밤 10시 성재는 수빈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수빈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편한 스웨터에 바지 차림입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수빈아. 수빈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토라진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봅니다. 성재 오빠? 약속 취소해서 미안해. 수빈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오빠 바쁜 거 아닌데 뭘. 그게. 성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수빈이 먼저 말합니다.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은 아닌 거지. 성재가 수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내가 아는 후배가 걱정이 되어서. 수빈이 비웃듯 말합니다. 혹시 오빠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던 그 여자야, 맞지? 수빈아. 그 여자 잊고 싶어서 나 만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걱정된다고 찾아간 거야? 수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수빈이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성재가 황급히 수빈의 손을 잡습니다. 수빈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수빈이 묻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엔 피로와 고민이 가득합니다. 성재가 힘없이 말합니다. 수빈아. 그냥 너 보고 싶었어. 수빈의 표정이 풀립니다. 성재가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수빈은 성재의 표정을 봅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그의 모습을 읽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수빈이 일어나 성재 옆으로 가며 말합니다. 오빠. 수빈이 성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말 없는 위로입니다. 성재는 그녀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수빈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게. 성재가 작게 말합니다. 고마워. 성재는 수빈의 따뜻함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낮 고성희의 사무실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사장님, 따님이 이지환 씨와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고성희가 눈썹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뭐? 둘이 방을 구했다고? 직원이 대답합니다. 네, 작은 원룸입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다음 날 오후 영나와 지환은 구한 작업실에서 웹툰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빌라 원룸이지만 두 사람에겐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영나가 책상을 닦으며 말합니다. 오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괜찮다. 지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웹툰 작가 박영나의 첫 작업실이잖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고성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영나가 놀라며 일어섭니다. 엄마. 고성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사무실 정리한다니까 당당하게 빼라고 하더니 둘이 들어앉을 집을 구했네. 영나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제 작업실이에요, 엄마. 작업실? 재벌가 딸이 보디가드 나부랭이와 이런 데서 뭘 한다고. 지환이 나서려 하자 영나가 손으로 제지합니다. 고성이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결정해. 이 작업실 정리할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얘기 들을 건지. 고성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고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고성희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영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놓고 간 가방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영나가 지환을 보며 속삭입니다. 오빠 잠깐만. 영나야 뭐 하는 거야? 우진 오빠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해.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엽니다. 화면에는 서류들이 보입니다. 영나가 하나씩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클로즈업됩니다. 해외 병원 예약 확인서, 한우진 명의 해외 장례식장 계약서 초안, 가짜 사망진단서 양식, 그리고 한우진 유학 중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이라고 적힌 메모. 영나가 손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지환이 다급히 말합니다. 영나야, 빨리 사진 찍어. 영나는 급히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합니다. 복도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통화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나가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습니다. 고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생각해봤어? 영나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엄마도 아빠한테 숨긴 거 있잖아요.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뭐? 저도 아빠한테 드릴 것 있는데요. 고성희와 영나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고성희가 비웃듯 말합니다. 좋아. 한번 해봐. 고성희가 나갑니다. 영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지환을 돌아봅니다. 오빠, 성재 오빠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왜 성재 형한테? 영나가 서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 우진 오빠를 해외에서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영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성재 오빠한테 알려야 해. 오빠가 이 증거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잖아. 영나가 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큰오빠, 나 영나야. 엄마 서류 가방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 큰오빠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사진 보낼게. 그날 저녁 성재는 다시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사무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성재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지역아. 은호 후배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냈어. 지역이 긴장하며 묻습니다. 누군데? 성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야. 새어머니. 지역이 충격을 받으며 소리칩니다. 뭐? 성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새어머니 고성이가 은호 친모야. 우진이랑 은호가 쌍둥이고. 그럼 어머니가 처음부터 은호간 때문에. 맞아.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영나가 보낸 사진들을 지역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 서류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지역이 사진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장례식장 계약서?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우진이를 해외에서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어. 국내에서 죽으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지역이 분노하며 묻습니다. 미친. 그럼 은호는? 은호는 이 사실 알아? 아직 몰라. 그래서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해. 지역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성재야,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내 새어머니인데. 성재가 결연하게 대답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난 이미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지역은 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성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내가 할게. 성재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고마워, 지역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없는 위로와 지지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밤 9시 박진석의 저택. 긴 복도를 걷는 성재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성재는 서재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안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 성재가 서재로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성재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 목소리에 무게감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진지한 표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앉아라. 성재가 아버지 맞은편에 앉습니다. 성재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입니다. 성희가? 네. 어머니가 버렸던 친딸이 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천천히 성재를 바라봅니다. 박진석이 놀라며 묻습니다. 뭐? 성재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말합니다. 그 딸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은 이유는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딸의 간을 빼내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성재도 일어서며 말합니다. 우진이도 아버지께 숨기고 국내에 있습니다. 해외 유학은 거짓말이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이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장 성에 불러. 10분 후 고성희가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성재 말이 사실이야? 무슨 말이요?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버렸던 딸이 있다며 그 애간 때문에 접근했다고.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바꿉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고성희가 계속 말합니다. 미안해요. 숨긴 건 맞아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박진석이 소리칩니다. 왜 숨겼어? 왜? 고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진이를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우진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고성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몸짓입니다.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버렸던 딸까지 이용했어? 고성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몸짓입니다. 고성희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여보, 나 3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고성희가 계속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손으로 다 챙기고 집안 돌보고 아이들까지. 그거 다 진심이었어요. 당신 사랑하는 것도 다 진심이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약간 흔들립니다. 33년의 세월이 그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고성희가 손을 모으며 애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재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고성희가 성재를 흘끔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눈물로 가득 찹니다. 고성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여보, 나 정말 우진이만 살리고 싶었어요. 우진이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그때 고성희는 갑자기 박진석의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칼을 꺼냅니다. 박진석이 놀라며 외칩니다. 뭐 하는 거야? 고성희가 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며 말합니다. 차라리 우진이랑 같이 죽을래요. 당신이 날 버리면. 우진이랑 같이. 박진석이 황급히 달려가 칼을 빼앗으려 합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완벽한 연기입니다. 박진석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성재가 답답해하며 외칩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표정이 점점 약해집니다. 고성희의 눈물 공세가 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립니다. 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영나가 부릅니다. 아빠. 박진석이 칼을 빼앗으며 말합니다. 영나야, 지금은. 영나가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것 있어요. 영나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영나가 찍어둔 서류 사진들이 보입니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들을 확인합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뭐야? 영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해외에서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고성이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영나야, 그건. 영나가 엄마를 똑바로 보며 외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영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우진 오빠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오빠를 그렇게 해? 영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립니다. 성재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손에도 서류들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영나가 발견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재가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저도 법무팀을 통해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화면에는 성재가 준비한 증거 서류들이 보입니다. 성재가 하나씩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장례식장 계약서입니다. 영나가 찾아낸 거죠. 가짜 사망진단서 양식. 이것도 영나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추적한 해외 병원 거액 송금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이송 브로커와의 연락 기록입니다. 박진석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봅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립니다. 성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새어머니는 우진이가 국내에서 죽으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외 유학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박진석이 고성이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고성이, 이게 정말이야? 고성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성이가 변명합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칩니다. 만약? 아들 죽는 걸 대비했다고. 박진석은 서류들을 탁자에 내던집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33년. 박진석이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33년을 속았어. 박진석은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얼굴엔 배신감이 가득합니다. 우진이를. 난 우진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했어.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그런데 넌 그 아이 죽음까지 계산했어? 고성이가 다가가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정말 우진이 살리려고 한 거예요. 박진석이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살리려고? 장례식장 계약하면서.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속이는 게 제일 싫다고 했잖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난 내가 뭘 믿고 살았던 거야. 고성이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여보, 제발.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나가.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고성이가 매달리며 외칩니다. 여보. 박진석이 등을 돌리며 말합니다. 우진이는 내가 돌볼 거야. 제대로 치료받게 할 거고. 넌 그냥 나가.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1시간 후 긴 복도입니다. 고성이는 짐을 꾸려 집을 나섭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릅니다. 화면에는 복도에서 고성희와 마주치는 영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복도 중간에서 영나와 마주칩니다. 영나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눈가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우진 오빠는 엄마 아들인데. 고성이는 잠시 멈춥니다. 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영나를 지나쳐갑니다. 영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같은 시각 서재에는 성재와 박진석만 남았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등을 돌린 채 말합니다. 성재야. 성재가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박진석이 말합니다. 잘했다. 박진석이 돌아보며 말합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성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33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시각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입니다. 성재는 서재를 나와 수빈을 만났습니다. 수빈이 성재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오빠 힘들었지? 성재가 수빈의 품에서 말합니다. 끝났어. 수빈이 위로합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성재는 수빈의 품에서 긴 한숨을 내쉽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같은 시각 병원 은호의 병실입니다. 지혁은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지혁이 부릅니다. 은호야. 은호가 침대에 앉아 대답합니다. 선배. 지혁이 말합니다. 내 침모일. 다 해결됐어. 은호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지혁이 설명합니다. 성재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 우진이 치료 책임지시기로 했대.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넌 간이식 안 해도 돼.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입니다. 은호가 울먹이며 묻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이제 괜찮아. 밤이 깊어갑니다. 박진석의 서재입니다. 박진석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고성희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속 웃고 있는 고성희와 박진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진석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모두 거짓이었어. 박진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33년의 세월이,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진 고통입니다. 같은 밤 고급 호텔로 향하는 차 안입니다. 고성희는 아직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실은 차 안에서 멀어지는 박진석의 저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 안의 고성혜, 백미러로 보이는 저택의 모습이 담깁니다. 화면이 고성희의 차갑게 변한 표정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집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자리를 잡습니다. 고성희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변호사입니다. 고성희가 전화를 받으며 말합니다. 말해봐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장님, 재산분할 소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이니 최소 50% 청구 가능합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입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변호사가 묻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은호. 내 딸 은호. 얘가 우진이 간 이식해준다며?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고성희가 차갑게 웃으며 지시합니다. 그거 언론에 흘리세요. 변호사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네.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재벌 회장이 아픈 의부사들 버렸다. 쌍둥이 동생이 와서 동생 살렸는데 회장은 모녀를 쫓아냈다. 이렇게 흘리는 거야.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고성희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여론이 내 편이면 재산분할 협상도 유리해지지.
변호사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차가운 얼굴과 도시의 야경이 함께 담깁니다. 고성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박진석, 넌 여론에 죽을 거야. 고성희가 미소를 지으며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은호는 끝까지 쓸모있네. 고성희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진도 은호도 영라도 모두 그녀의 계획 속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35회에서 고성희의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여론 그리고 친딸 은호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이용해 박진석에게 복수할 계획입니다. 과연 고성희의 계략은 성공할 것인가? 은호는 친모의 마지막 카드로 이용당할 것인가? 그리고 박진석은 이 모든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다음 회 더욱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희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